안녕하세요. 조영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유사억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분야의 과목을 학습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지난 영상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중하면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공부도 집중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이 걸려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기능이 많은 전자기기들 덕분에 생활의 많은 부분이 편리해졌는데요. 스마트폰처럼 기능이 많은 전자기기들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때문에 10분도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중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을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나 일을 할 때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집중력을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길면서도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나 여유가 생기는 시간은 다를 텐데요.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다른 일은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할 일에만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을 이런 집중할 시간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만큼 핸드폰도 세상도 조용해서 집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신만의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물론 특정 시간대가 아니라 20분이나 30분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집중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많은 방해 요인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집중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을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야 합니다.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집중할 시간에 아예 가방에 넣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방해 요인은 많은데요. 감정이나 생각,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방해 요인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방해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하나씩 제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집중하기 전 나만의 의식을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나만의 의식을 만드는 방법은 일정 행동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두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고 나서 바로 집중에 들어가는 방법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앞으로 내가 집중해서 할 일의 과정을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중해서 한국사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공부할 부분의 내용을 미리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문에 또는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준비만 하더라도 바로 몰입의 단계까지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고시 공부를 하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총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공부를 하게 되는 양도 많을 텐데요. 공부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부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냐입니다. 단순히 공부 시간만 많은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 번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대개 20분에서 35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공부 시간을 이에 맞춰서 짜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휴식 시간 뒤에는 다시 집중을 하게 되면 공부든 일이든 다시 깊게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공부할 장소를 정하면 대개 그곳에서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짧게는 하루 종일, 길게는 수년 동안 한 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장소를 옮겨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시간의 제한 같은 도전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과목마다 학습 장소를 바꾸거나 스스로 정한 주기마다 학습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중력을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모든 방법을 다 적용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한 번에 다 바꾸려면 많은 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5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골라서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변형해 활용하시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5가지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베레나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쓴 전략적 공부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본인만의 집중력을 높이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